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을 예. 그대로 수용을 했을까? 뭐 좀 섭섭한 측면은 있기는 있겠지만 또 국민의힘도 이 법안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용하기 그렇죠. 전에. 이게 뭐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네. 생긴 분쟁거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원안대로 그렇게 처리할 때의 대책도 세웠을 네. 것이고 그 이후 대책까지도 세워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뭘까? 왜 국민의힘은 대다수 여론도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도 않은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그냥 수용을 해버렸을까? 그게 이제 일단 어쨌든 이건 수용이 된 거니까 그 이후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을 갖다가 이제 그 이후를 갖다 생각했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했을 때는 예. 사실은 한동훈은 칼잡이 아닙니까? 그래 검찰총장이냐, 그다음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이냐, 최소한 대장동을 맡을 수원지검장이냐 했는데 갑자기 검수완박 이야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법무장관 그 후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법무장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사지휘권 앞으로 폐지한다 그러고, 수사지휘권 폐지할 것도 없네. 수사권이 없는데 뭐 검찰에 이제 그래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윤석열 이 당선인이 멀리 매수를 내다보고 딱 그 바둑에서 다음 수까지 내다보고 그 한동훈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뭐 청문회마저 보이콧하겠다. 그러는데 자기들 할 말 없어요. 30 몇 명인가를 청문 보고서도 없이 임명한 당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될 거거든요. 되면은 결국은 상설특검으로 간다. 이런 지금 플랜 B죠. 그러니까 플랜 B까지 마련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이지만 이 대장동 사건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문제들하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넘어가는 거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걸 갖다가 그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했던 그 상설특검법 옛날에는 이게 특검을 하려면 참 힘들었어요. 국회에서 이게 상설특검법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 뭐 그 특검 후보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마지막에 특검을 임명하지 뭐 그랬는데 지금 상설특검법은 특검하기가 참 쉬워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러면 상설특검법으로 문재인, 이재명 그 조사를 위한 특검을 딱 지명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의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선 국민의힘으로서는 원안이든 뭐 중재안이든 172석이 밀고 나가겠다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 뭐 필리버스터를 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한 하루 이틀 늦출 수 있죠. 저기서 쪼개기로 해버리면 회기 쪼개기로 나가면 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 두 번째는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한 대처해버리면은 뭐 장관이야. 총리가 문제죠. 장관도 이 윤석열 당선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임명하기는 어렵죠. 그동안 청문 보고서 없이 채택했다고 그렇게 또 비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각에서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저쪽에서는 정호영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여러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것이 규명되지 않고 지금처럼 또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그러면은 부결이다. 딱 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발목이 잡혀요. 전국 초기에
출범이 안 돼요. 출범 자체가 안 돼. 총리가 없어지니까. 총리가 없으니까 제쳐올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그러겠네요. 역시 이제 세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칼자루 쥐고 있었다. 정권만 잡으면 중수청 만들면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중수청장이야 뭐 당연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고 예. 그다음 중수청에 예. 뭐 수사관이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검사들 갈 거 아닙니까? 검사들을 그리 옮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있죠. 예. 그 지금 검수완박법 제대로 되면은 기소청이 되면 2,000명이 필요가 없어요. 있을 일이 없죠. 기소만 하는데 뭐 그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을 공무원인데 신분을 그대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수청이든지 하여튼 그리 보내야 되잖아요. 중수청 생기면 본청이 있고 또 지청이 쫙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검사 결국 검찰청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가 달라질 뿐이지. 그 저기 역시 검사들이 전부 다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이 경찰청장이 7월 25일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2개 범죄 말고 뭐 4개 범죄, 중대 범죄들이 넘어오더라도 경찰에도 인력이 많고 거기에 이제 수사에 베테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지금 국가수사본부 같은 것을 엘리트화 시켜가지고 미국 FBI처럼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가 쥐고 있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통과시켜봐. 내가 집권하면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가 집권하면은 그렇죠.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좋은 방면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뭐 국민의힘의 그 생각도 반쯤,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반쯤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건 납득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들였다면 정치를 그래도 몇 년씩 하고 권성동 의원도 사실 삼선 의원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법률가 법조인도 많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였다? 그 오늘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무슨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의중이 아닐까. 터놓고야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못하지만은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못하죠. 뭐 이준석이는 있지만 또 윤석열 당선인과에도 다 교감이 와야죠. 그래서 이게 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자면은 플랜 B가 작동했을 것이다. 플랜 B가 제 오늘 방송 아침에도 다 계획이 있다. 다 계획이 있다.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대통령의 관할하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부처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이든 무슨 특수청이든 검찰이든 간에 대통령이 감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에 취해가지고 이게 입법을 이렇게 하면은 이 전국을 갖다가 주도권을 계속 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다고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딱 5월 10일 넘어가면요. 전국의 주도권이 특히 사법 분야, 사법이라는 게 법원을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관계도 사법이니까 그 분야의 주도권은 윤석열로 넘어간다. 그걸 그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걸 생각 못 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처음처럼이라든가 이런 일부 강성 처럼에 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좀 더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지금 일이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그 철험회를 비롯해서 지금 이 검찰의 칼날이 무서운 사람들은 일단은 피한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받아들인 건 명분도 있고 우선 수사와 기소 그 대원칙이 지켜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다 사실상 박탈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 또 공직, 선거사법 이런 거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사람들이 이제 지키려는 것은
하나는 저 양양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지층 지켜야 한다는 얘기 그렇죠. 하나 오고. 집토끼. 어쨌든 지지층 입장에서는 싸워갖고 이겼다. 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솔직히 예. 깨놓고 그게 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지킨 것 아닌가요? 이대로 시행이 되면은. 이대로 시행되면 이게 뭐 검찰에 지금 2개 남았다 하지만은 이게 그 법이 딱 개정되고 발효되잖아요. 검찰청법하고 지금 형사소송법인데 제일 급한 법이 지금 딴 법도 사실 다 고쳐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 목적이 지금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때문에 딴 법은 공정거래법에 뭐 수사, 이제 고발을 검찰이 하는 이거 관심도 없어요. 법에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이번에 좀 부적절하다 나왔던 게 법 열 몇 개인가를 다 고쳐야 돼요. 그건 고치도 안 해.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뭔가 좀 그게 검찰도 좀 아노미 상태, 혼돈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검찰 오늘도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국 고검장, 대검차장 전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수뇌부가 다 지금 일괄 사퇴를. 예, 그렇게 하면 또 상황입니다. 일부 지검장도 지금 사퇴서를 제출하려면 그럼 검찰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검난으로 갈 수밖에. 예. 그리고 검사들이 솔직히 말해서 예. 지금 2개 있다 하지만 그 수사할 맛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시적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시적인 길어봤자 거니까.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법원에서 판사한테 재판권을 갖다 다 뺏겼다. 예. 그런 법이 곧 통과된다. 재판할 맛이 납니까? 그냥 팽개쳐 놓죠, 그거. 뭐 수사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나 뭐 조직이나 모든 조직이나 어떤 의혹이 있고 이러려면 충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면 검사들이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조직이 이건 완전히 솜방망이 그 기관인데 옛날에 풍지박산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집안이 지금 완전히 풍지박산 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가지 그 수사를 할 수 있다 한들 검사들이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아니 거죠. 부패 경제 오면은 이제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대부분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요. 공직 뭐 이런 거 다 빠져나가 버리고 청와대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 그것도 다 거기에 빠져나가 버리고 이제 뭐 김혜경의 버카나 하는 거죠. 소고기 사 먹은 거 그런 것서 이제 잔챙이 이런 거에 뭐 부패라든가 뭐 그런 예.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큰 사건들 문재인도 멀성이든 울산이든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검사들 우리 동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킨 거예요. 예, 물어보면요. 예. 검사들은 어떤 거악을 척결하는 걸 검사들이 참 검사 처음 되는 날 그렇죠. 그런 걸 그 자긍심으로 가지고 그렇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법이 딱 통과되면은 이 검사들의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이죠. 예. 예. 그런 참 우리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업무가 전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굳이 그 검찰에 남아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검사들로서는 완전히 명예랄까 자존심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너가 검사될 때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너가 검사들이 말이야 수사권하고 기소권 다 있다고 이따 국회의원들 막 잡아들이고 이랬지 하면 이번에 당해봐. 이게 그대로 다 나온 거죠. 그것도 경찰 출신 황운하가 그래서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최강욱이가 지금 그러고 있고. 예, 거기도 법무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무관 시험 합격한 전통 사법시험 합격자도 아니고 정통 사법시험 합격자도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도 뭐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선방했죠. 우선 당장에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다 뺏기게 생겼는데 무슨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무슨 의혹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예, 안 하죠. 뭐 친명이나 친문 지지자들은 완전히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살았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또 한번 밀어줘야겠다. 잘하네, 잘하고 있네. 그래서 오늘 윤석열 그 당선인의 지지도가 42%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뇌부 뭐 김우수 총장이야 진정 내야 할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고검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검장들도 내고요. 이게 검난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하는 게 낫지 뭐. 평검사들도 다 사퇴 던지고 나설 가능성이 그러니까 크단 말이에요. 평검사들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검사장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의학을 척결하는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는 뭐 기소만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검사들도 지검장만 되면은 차관급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대우를?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저 행정부처 같으면 국장급인데. 그러니까요. 차관 대우 탁 받고. 그래서 옛날에 어느 딱 국회의원이 나오고. 검찰에 차관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개혁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그 검찰의 인사, 그다음 과도한 의전, 그다음 국민들 수사받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거는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 검찰의 그 오만함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정권 지키는 자기 사람 지키는 개혁하고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그걸 달성하는 그게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뭐 지금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사표낸 것 같아요. 일종의 야합 아니냐 막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검찰은 국민의힘이 어느 적어도 정도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고 또 이 검찰 수장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지켜줄 줄 알았죠. 그래서 검찰을 어느 정도는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배신을 당했다 진짜 배신감 이런 생각도 아니 가질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검사 출신도 아니고 그다음 이런데도 배신감을 느낄 정도인데 지금 당사자 아닙니까 검사는 당사자들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낙담이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건 에피소드로 저는 이성윤 고검장 서울고검장이 사태 같이 한 거는 좀 재밌다 아이러니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이나 김관정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퇴를 사표 내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 명분이 생긴 거예요. 검찰을 위해서 사표낸다. 이 검수완박에 반발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검찰을 위해서 그래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던진다. 꿈틀거리라 했네. 이런 그 검찰 구성원한테 칭찬 들으려나요? 아무튼 뭐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국민의힘도 신모 원료가 있지 않겠나 좋은 방향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보는데 그래도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렇게 무력하게 모든 것을 내주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돼 착잡합니다. 있거든. 표면적으로는. 그 내부 어떤 진짜 의도가 뭔지는 몰라도 이번에 그 중재안 판단이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또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일단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시작일 수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권이 같으면은 같은 정권이 이어받으면 이게 뭐 일단락인데 지금 5월 10일이면 반대되는 입장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시고 또 예 변호사님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힘이 없습니다.